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6G 인사이트 비전과 기술 백서 V2.0 이걸 좀 보면서요. 차세대 이동통신이죠. 6G. 이 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오지도 이제 막 좀 익숙해졌는데 벌써 6G라니 어떤 미래가 올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통신 기술이라는 게 우리 삶이나 산업 전체에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그 방향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백서가 바로 ITUR,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이죠. 여기서 나온 6G 비전, 그러니까 IMT 2030하고요. 이걸 실제로 구현할 핵심 기술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 IMT 2030 비전이군요. 네, 오늘은 이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G가 그리는 미래 모습, 그 사용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 백서에 보니까 휠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이 있던데요. 크게 6가지 시나리오가 있네요. 5G에서 확장된 거 3가지, 그리고 6G에서 새로 나오는 거 3가지. 이렇게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5G의 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있잖아요. 이게 각각 몰입형 통신, 초저지연 진화통신, 초연결 진화통신 이렇게 좀 더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XR이나 홀로그램 같은 거 더 실감나게 보고 원격 수술이나 스마트시티 이런 게 훨씬 더 고도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G의 장점을 더 키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5G에서 좋았던 걸 더 좋게 만드는 거군요. 일종의 연장선상이네요. 그럼 6G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건 뭔가요?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통신 융합이랑 센싱 통신 융합,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비쿼터스 연결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2가지 AI 융합이랑 센싱 융합 이게 6G를 6G답게 만드는 핵심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이 AI와 센싱 기술이 그냥 서비스에 쓰이는 걸 넘어서 네트워크 자체에 아예 통합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자체의 통합이요? 네, 네트워크가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을 직접 지원하고 또 통신망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거죠. ISAC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자체가 훨씬 똑똑해지고 또 더 다양한 역할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와, 네트워크가 스스로 생각하고 감지까지 한다니. 이건 진짜 좀 공상과학 같기도 한데요. 이런 대단한 서비스들을 하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이 필요하겠네요. 역시 주파수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네, 당연합니다. 더 넓은 대역폭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더 많은 차가 다니려면 도로를 넓혀야 하는 거랑 똑같죠. 기존 주파수 대역도 활용하겠지만 7에서 24GHz 사이의 상위 중대역, 그리고 100GHz가 넘는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까지도 이제 6G 후보 주파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브 테라헤르츠요. 네. 대역폭이 넓어지면 초고속 데이터 전송은 당연히 가능해지는데 아시다시피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파가 멀리 못 가잖아요. 커버리지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고주파수의 숙명 같은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이마이모군요. 5G 매시브 미모보다 훨씬 많은 안테나, 1000개 이상을 쓴다고요? 와,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이마이모, 그러니까 Extreme Massive MIMO인데요. 이게 초다수 안테나랑 빔포밍 지수를 써서요. 주파수 효율을 정말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상위 중대역의 경로 손실 문제, 그러니까 전파가 멀리 못 가는 문제를 극복해서 셀 용량이나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기술이에요. 다만 당연한 얘기지만 안테나 수가 그렇게 늘면 전력 소모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큰 숙제입니다. 그렇겠네요. 안테나만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그러니까 두뇌 쪽도 바뀌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vRAN,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RAN, 그러니까 무선 접속망을요. 예전처럼 전용 하드웨어 장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하는 겁니다. vRAN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건데요. 네트워크 기능들을 앱처럼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서요. 도커 같은 기술이죠. 이걸 필요할 때마다
아주 유연하게 배치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같은 걸로요. 일반 서버 위에서 돌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통신 장비도 소프트웨어처럼 만들어서 클라우드에서 관리한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자원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트래픽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훨씬 똑똑하고 유연해지는 거죠. 여기서도 AI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육지에서는 AI를 그냥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네트워크 설계부터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네이티브 개념으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5G하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5G가 기존 위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AI 파워드였다면요. 6G는 그냥 처음부터 AI가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AI 네이티브죠. 무선 자원을 관리하거나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장애가 났을 때 복구하는 것까지 이런 네트워크 운영의 거의 모든 것을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와, 자율운영 네트워크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의미론적 통신이라는 개념까지도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냥 데이터 비트를 쭉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람이 웃고 있다처럼 데이터가 가진 핵심 의미 정보만 딱 뽑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의미만 전달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 효율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게 구현된다면 네트워크 지능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이야, 정말 통신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의미를 전달한다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흥미로운데 지상망하고 위성 같은 비지상망, NTN이라고 하죠. 이걸 통합하는 3D 입체 통신. 이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 에리오 위성 같은 걸 활용해서요. 지상기지국 전파가 잘 안 닿는 산간 지역이나 바다 위, 심지어 하늘에서도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죠. 이걸 하려면 당연히 지상망, TN하고 비지상망, NTN 간의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또 사용자가 이동할 때 연결이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갈지, 이런 이동성 관리 기술이 중요하고요. 또 이 두 망을 동시에 연결해서 쓰는 다중 연결 기술, 그리고 이걸 다 지원하는 코어 네트워크 기술도 같이 발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통신 커버리지가 3차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네, 하늘까지 포함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6G는 5G보다 뭐랄까 훨씬 더 빠르고 지연 없고 연결도 많이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AI하고 센싱 능력을 네트워크 자체가 갖게 되고 또 하늘까지 통신 영역을 넓혀서 정말 지능적이면서도 어디서든 끊기지 않는 연결, 이걸 목표로 하는 거군요. 특히 들어보니까 인공지능과의 융합, 이게 핵심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6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5G의 지표를 넘어서서요. 인공지능, 센싱, 그리고 위성통신까지 다 총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통신 경험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정말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3GPP의 첫 6G 표준이죠. 릴리즈 21. 이게 2028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논의 중이니까요.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028년 말이군요. 오늘 이 6G 인사이트 비전과 기술 백서 V2.0 덕분에 다가올 6G 시대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똑똑해지고 넓어진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과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